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3월 12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파워 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엔 미국 증시가 좀 일찍 시작해서, 그나마 바라보고 있는 게 그렇게 좀 덜 피곤한 느낌은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미국 증시의 분위기 보게 되면 정신없네요. 와, 아주 변동성이 끝판왕을 보여주면서 또 거기 애들 싸움하는 거 있죠? 뭐 캐나다랑 지금 트럼프랑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관세 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뭐, 그냥 뭐 주식시장이 그냥 볼모로 잡혀 있네요. 그냥 참 어지러운 모습들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잘, 저희가 중심을 잡고 가야 될 텐데, 아무튼 같이 화이팅 하길 기원하면서 미국 시장 좀 보겠습니다. 일단, 대부분 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하락세로 끝났습니다. 좀 힘 빠지네요. 그런 쪽에서 지금 러셀 2000만 살짝 올라갔고, 근데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은요. 그런 쪽에서 일단 17,500 어느 정도 여기까지 들어와 있네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분위기는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낙폭이 컸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저항권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전혀 회복할 만한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많이 지쳤습니다. 그리고 놀라고 무섭고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라고 하다가 당한 거고, 여기서 이제 좀 정신 좀 차릴까 싶은데 정신없는 얘기들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대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 어느 정도 좀 마음만 푸근해지면, 그리고 또 불확실성에 대해서 뭐 관세 얘기들이 조금만 안정되게 되면 변화가 나올 수 있게 되는데 지금 그럴 상황들이 아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주고 있고, 거기다가 관세는 적어도 4월 초까지 4월 2일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관세 얘기는 아직은 계속 또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얘기들이죠. 상호 관세까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장 이번 주 예산안 관련된 쪽에서 통과될 수 있겠느냐라는 쪽에 대한 분위기, 이거 아직 못 되게 된다 그러면 시장이 또 출렁거려요. 또 충격받습니다. 근데 이건 단기적인 거고 구조적인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오래 안 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통과가 못 돼서 셧다운이 된다고 하게 되면, 근데 그것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느긋하게 볼 겁니다. 뭐 주식 하락하는 거나, 그리고 그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지표 봤을 때는 뭐 지금이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장 주식시장이 뭐 그러니까 자산시장이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쓴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것은 그렇게 느긋한 분위기 같아요. 시장만 마음이 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통과 안 된다 그러면 또 시장 출렁임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염두를 좀 해야 되겠죠. 가뜩이나 미국 분위기 안 좋은데 이런 거 하나 던져진다 그러면 또 시장에서 와르르 한번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마음을 갖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결론은 지금 주봉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나스닥 기준으로 봅니다. 지금 17,000원대 중반 지지권입니다. 지지권인데 이거를 지지를 할 수 있겠느냐, 아직 분위기나 나오는 거 봤을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좀 왔다 갔다 하는 얘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 주봉이 어디서 끝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나서 적어도 한 18,000원대로 붙는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밑으로 빠지는지, 그러면 또 출렁임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또 월봉까지 보게 되면 적어도 또 요 자리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16,000대 초반. 그러니까 지금 월봉상에서 요 정도 보고 여기까지 내려온다라고 16,000대 초반까지도 얘기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이번 어떤 이슈가 있어서 거기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상태로 여기까지 쭉 빠르게 들어온다, 이 각도로, 그러면 거긴 저로의 매수 기회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은 중간중간에 또 막히는 자리가 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막히고 반등해야 될 자리인데 반등을 못한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은 지금 이제 보는 것 자체가 많이 스트레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종목별로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애플이 좀 자리를 차지했었으면은 돌아왔을 거예요, 나스닥도. 근데 아닙니다. 이게 좀 크게 밀리는 모습들이었고, 게다가 나머지 쪽에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반응하려고 하고 있고, 엔비디아 그나마 저점에서 돌리려고, 근데 아직 뭐 추세적으로는 그냥 위치상으로는 그냥 진행 중이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솔직히 이런 자리 쪽에서는, 저 밑에까지 빠진 자리에서는 그냥 어제 종가상으로는 그냥 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맞는 자리긴 한데, 그래서 저항을 받긴 하네요. 근데 여기는 거의 단기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거래도 확 터졌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돌리는 모습들이 어떻게 나올지가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자리 쪽에서 그냥, 싸니까 급하게 밀렸으니까 들어가. 근데, 이렇게 해서 돌아와서 만약에 이게 $250 정도쯤까지 들어와서 이 단기 평선까지 이렇게 맞춰 들어간다. 그러면은, 싸게 산 거
또 봐봐야 돼요. 지금 분위기는요. 이게 아직 시장이 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적어도 산 게 있다 그러면 50%는 나오고 그 다음에 50%는 갖고 다음으로 보면서 대응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는 게 더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변동성이 날카롭게 살아있다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빅테크 쪽에서도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이제 그동안 뭐 브로드컴이나 또 이 AI 관련된 쪽들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나아요. 다른 종목들 아직 가파르게 밀려서 쭉 빠져 있는데 그보다는 살짝 돌리려고 하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AI 쪽의 핵심적인 종목들은 그래도 돌리려고 하는데 어제 눈길이 갔던 쪽이 이쪽입니다. 독립 IPP 업체들 같은 경우 컨스텔레이션, 비스테라 이거 다 블룸에너지 뭐 뉴스케일 파워까지 에너지 관련된 쪽들이 다 밑에서 쫙 하고 끌어올리고 게다가 또 이런 에너지 종목들은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만약에 관세 25%를 매긴다 그러면은 오히려 전기 입장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생산한 게 오히려 그러면 이쪽은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이 올리게 되면 가격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나오겠죠. 이런 것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생산하는 전기 업체들이 훨씬 더 실적이 기대가 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이죠. Q는 그 가만히 있다고 하더라도 P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오다 보니까요. 그게 관세 효과죠. 그 고스란한 피해를 다 누가 입습니까? 기업과 또 개인들이 입을 수밖에 소비자들이 입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좋다고 관세 인상한데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뭐 답답하네요. 그런 쪽에서 또 LNG 관련된 쪽에 관련된 종목들 강했습니다. 어제 보게 되면 그나마 빨간불로 버텨줬다. EQT 뭐 이런 종목들 또 강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종목별로는 그래도 뭐 팔란티아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이런 소프트웨어 쪽들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노력했다.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섹터와 종목별로 좀 달랐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지금 자세하게 좀 볼까요? 미국 시장에 관련된 쪽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돌아가는 거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런 모습들인데 달러가 약세로 가고 금리는 살짝 오르고 요즘에 같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방향들은 좀 고점 찍고 쭉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는 뭐 반응이 별로 없었네요. 0.7% 마이너스 그렇게 나오고 있고 졸지 보고서에서 구인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래도 고용 나쁘지 않네 이런 쪽에서 긍정적으로 보지만 하지만 이 지표가 생각보다 뭐 고용 지표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 나쁘지 않다는 쪽이지만 구인과 구직 차이가 감소해서 고용 둔화가 진행되고 있다.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훨씬 더 구인이 많아야 되겠죠. 그리고 구직이 더 그걸 좀 못 쫓아가다 보니까 지금 경제가 좋은 상황은 구인이 훨씬 높아라고 보는데 그게 아직은 아니다라는 쪽으로도 나오고 있고 관세 얘기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 진행 중이다 보니까 뭐 25%에서 25% 또 추가로 캐나다에서 관세를 매긴 캐나다에 관세 매겨 그러고 있다가 캐나다는 또 그럼 우리도 관세 매겨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 봐라라고 하는데 살짝 좀 갈등의 폭이 깊다 보니까 우리 일단 잠정적으로 중단 그렇게 되면 우리도 다시 내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천기 올려 백기들 이러고 있네요. 그런 상황 쪽에서 아직 기싸움이 여기저기 들어가고 있다. 아래쪽에서 그럼 다른 국가 쪽에서도 얼만큼 어떻게 들어가느냐 복잡해지겠죠. 한 번에 쫙 대응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 나올 때마다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 안쪽들인데 게다가 그래도 호재라면 호재 쪽에 우크라이나 관련된 쪽에서 사우디 관련 회담에서 이거 일정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30일 휴전안 30일 갖고 될까요? 근데 휴전안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미국이 그래 이제 좀 정신 차렸니 다시 백악관으로 와라 사인하자 라는 쪽으로 약간 바뀌네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지금 두 가지 호재를 다 안고 있는 거는 이제 재건주 쪽에서 재건주 오늘 반응할 수가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건설기계가 맞을 거다. 왜냐면은 재건 쪽도 있겠지만 광물 쪽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유권이나 아니면 운영권을 갖는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 채굴할 때는 또 건설기계 가서 광산에서 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건주 핵심은 건설기계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오늘 동영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가 이제 그냥 굴삭기 쪽 빼고도 거기 이제 엔진 쪽을 담당하는 쪽들이 또 K2, K9 안에 들어가는 국산화된 쪽으로 엔진이 있기 때문에 방산 쪽으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보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종목들을 보게 되면 항공 등 여행 쪽, 소비, 통신, 물류, 산업재 낙폭이 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쪽들은 약간 경기 민감의 성격들을 같이 갖고 있는 건데 관세입니다.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기업들은 비용이 올라가게 되고 그 올라간 비용들을 만약에
B2C까지 간다? 그럼 당연히 기업 소비자한테 정가를 하게 되고, 소비자는 그러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사기 위해서는 다른 걸 줄여야지 지갑이 위축되게 되고, 이걸 희생하래요. 예, 우리 명분을 위해서는 미국 정부가 희생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강요는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죠. 네, 그래도 좋대요. 트럼프가 좋대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항공여행 관련된 쪽들도 당연히 그럼 소비 심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민감하게 시장이 살아나는 여러 가지 분위기 쪽에서, 변동성이 살아나는 분위기 쪽에서 아직은 답이 없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적으로 볼까요? 종목적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 올라온 건 그런데 아직은 추세적으로 강하게 움직여야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요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있을 GTC 행사, 여기서 이제 과연 어떤 변화가 나올 것이냐라고 봤을 때 여러 가지 또 다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이어가는 AI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성과를 낼 것이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응용 과정들, 그중 하나가 어제 움직였던 건 로봇 쪽이었죠. 로봇 쪽도 나올 수 있고, AI 신약도 나올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다음 주도 관심이 높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AI가 주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걸 통해서 나올 때 지금까지 많이 위축됐던 AI 인프라 쪽들의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 정도 하면 좀 그래도 우리는 지금 나오는 지표들이 다 그래요. 나오는 빅7, M7 기업들이 투자 동향이라든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엔비디아조차도 그러거든요. 블랙웰 약간 주춤한데 아무 이상 없다. 지금 우리 코어스 쪽도 패키징 하려고 하는 TSMC 쪽으로 더 늘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잘 열심히 KPX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도 좀 시장 분위기는 주가가 하락하니까 일단 무서워 던지고 봐 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펼쳐지는 거죠. 요게 안정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탄력적으로 움직일 섹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거의 변화가 GTC에서 좀 뭔가를 또 많이 보여줄 거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고 피지컬 AI도 하고 AI 신약도 하고 블라블라 여러 가지 또 다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냥 끝났다고 라고 하는 의문을 던진다고 하게 되면 시장의 반응들이 그나마 나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거보단 관세, 이게 더 먼저기 때문에 시장에선 일단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이런 얘기도 있네요. 철강 가격이 관세로 인해서 올라간다. 자동차 산업도 위축된다. 당연한 얘기겠죠. 이런 쪽들이 좀 불안감들이 나오고 있고, 그나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이제 약간 돌리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았고, 아리스타, 델 이런 쪽 AI,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버, 네트워크 서버 쪽에 대한 관련된 회사들은 그나마 좀 강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휴대패커드는 여전히 부진하네요. 그런 쪽으로 보고 있고, 근데 어제 나왔던 종목들과 흐름들 쪽에서 물론 테슬라는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더 눈길이 가는 게 애플도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눈길이 가는 게 이쪽입니다. 지금 중국 쪽이 난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나온 중국 쪽의 동향들, 그리고 또 정확하게 보게 되면 2006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첨단 제조 관련된 쪽들을 중국은 벌써 앞으로 미래를 보기 시작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했었고, 거기서 쭉 나와서 2016년에 한번 첨단 제조 2025 나왔죠. 거기서 나오고 돈을 계속 태우기 시작하면서 국가가 운영하는 단위가 700조, 2000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짝 집어가지고 집중 육성해. 그러다 보니까 돈의 힘에 따라서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쭉쭉쭉 아무리 그냥 상관없어. 예전에 반도체 쪽도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사기를 쳤던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그것까지도 조단위 사기치고 어디 가서 잘 살고 있겠죠. 근데 그런 사기꾼도 있는 마당에 무시해, 그냥 계속 밀어붙여 라고 산업들이 나오다 보니까 결과가 이제 거의 미국의 견줄 만큼, 미국보다 높은 쪽들도 많죠. 이런 기술력을 첨단 기술 쪽에서 갖고 있다. 이게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이어지다 보니까, 결과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환호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딥시크도 그런 관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먼저 샤오펑 같은 경우도 휴머노이드 로봇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면서 한 15% 올라갔고, 니오도 17%, 중국 쪽에 관련 있는 이제 전기차 업체들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었죠. 알리바바 또 5% 올라갑니다. 안 죽어요.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게 쌍고점인가 싶었더니 또 올라옵니다. 쌍고점 아니네요. 그러면 그런 쪽에서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 강했는데 트립닷컴 쪽은 아무래도 미국도 여행 쪽들이 약하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나머지 종목들도 반등은 했는데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말씀드렸던 비스트라, 컨스텔레이션, 지보노보 이쪽들은 다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 오늘 전력기기 전선 이런 쪽도 국내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어제도 보니까 밑에서 그래도 턴하려고 노력은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변화 쪽에서 US 스틸 뭐 철강 쪽들도 좀 일단 반응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국내와 미국과는 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연결할 수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항공주 약했고요. 예, 그런 쪽에서 또 대부분의 뭐 에어비앤비 뭐 여행 관련된 쪽들 약했고, 게다가 의류 소비 쪽에서 나이키 같은 경우도 의류 하락하기 시작했고, 룰루레몬도 하락하고, 뭐 지금 다 그러네요, 분위기가. 그래서 소비 쪽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위축이 들어올 거다. 만약에 이게 고용 쪽에서 좀 부진한 모습들이 계속 확인된다 그러면 소비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좀 선방했습니다. 의류 소비 쪽 아니면 이 관련된 여행 쪽들이. 근데 그게 그대로 못 버티고 밀리고 있다. 그런 쪽들을 염두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국내 증시입니다. 국내 증시는 일단 어제 잘 버텼습니다. 잘 버티고 어제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보게 되면 일단 추세는 안 깰 것이다. 2500선은 안 깰 것이다. 그리고 요 안쪽에서 변화가 나올 것이다 라고 봤는데 2530, 근데 그 이상까지 올라와서 너무 시장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근데 종목 따라 다르죠. 그런 쪽인데 오늘은 일단 저항이죠. 저항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장기 이평선이 하나가 중간에 딱 있고, 그렇다고 딱 지금 3개 쪽이 3개의 단계입니다. 1, 2, 3.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보게 되면 이 자리 2530선 안착하는 거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560, 그 다음에 2590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한다, 확실하게 돌파한다 그러면 2590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중요한 중간 단계의 저항 2560 저항일 거고, 여기 이탈하게 되면 재미없는데 라고 하는 게 2530. 이게 뭡니까? 30포인트 단위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좀 시원하게 돌파가 되는 게 보여줘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글로벌 증시가 뭐 크게 변한 것도 없는데 우리 혼자만 쭉쭉쭉쭉 간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럴 만한 건덕지가 아직 없는 게 아직은 아쉬운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여기 저항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어제 강했기 때문에 당장 또 여기서 뭔가 변화를 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길 바라는 건 좀 아닐 것 같고요. 오늘은 그냥 반도체 쪽이 어떤 변화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뀌어지겠죠. 반도체와 2차전지, 특히 2차전지 쪽이 그나마 좀 호재가 좀 나오기 시작해요. 좀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거 나왔을 때 변화가 시장을 끌만한 요인들은 있지만 그래도 눈치를 좀 보겠죠. 뭐 그냥 여기서 뭐 2, 3%대 쫙쫙 올라가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상황 쪽에서 오늘은 2530선 근처 쪽에서 일단 눈치 보기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힘내면 2560까지는 갈 수 있겠다. 하지만 또 우리도 내일 13일 드디어 10시 헌재에서 대통령 입지와 관련된 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탄핵이지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내일 10시 부근에 시장이 또 요동을 칠 수가 있습니다. 요동이라기보다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가뜩이나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마감인데 그것 때문에 좀 또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변동성은 내일 또 커질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오늘 또 종목적으로 섹터 쪽으로 들어가는 것만 탁탁 팍팍 이렇게 보고 대응하자. 좀 그리고 현금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럴 때 그냥 다 베팅, 싸졌으니까 풀 베팅하고 이렇게 있을 만한 장기가 아닙니다.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짧게 들어간 거 짧게 치고 나오고 현금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변동성이 좀 아직까지 뭐 오늘 내일 모레 계속 커질 수 있을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그거 보고 만약에 쭉 밀리냐 그러면 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사야 되는데 라고 현금 없는데 라고 보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시장에서는요. 변동성 큰 시장 뭘 손절을 좀 해서라도 아니면 뭘 현금을 따로 아예 이거 마련해서라도 좀 갖춰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시장에서 변동성이 그냥 말려서 당합니다. 꼭 기억해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에서 그거 뉴스와 관련된 쪽들 한번 볼까요? 그런 쪽에서 요거 내용들이거든요. 지금 중국 CATL BYD 배터리 막는다라고 봐서 한국 기업의 호재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나오는 내용들 보다 보니까 적대국 배터리 의존도 감소 이런 쪽으로 좀 약간 민감하게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원에서 이제 발의가 돼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CATL BYD MB전, 그러니까 즉 요게 결국은 중국산 배터리를 미국에 들어온 거 우회만까지도 딱 만들어 놓는데, 요게 중요한 거는 EV 쪽, 그러니까 즉 전기차 쪽들은 솔직히 큐 확대가 될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도 거의 뭐 중국산 배터리 쓰는 쪽들이 그렇게 우회 쪽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제한될 것 같은데, 오히려 큰 건 ESS 쪽이죠. 이쪽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수혜를 보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보게 되면 이쪽에서 프로젝트들 ESS 쪽에서 영향받을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일단 뭐 이 태양광 쪽들이 규제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흐름들까지 같이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LG에스올, 뭐 삼성 SDI, SK온, 파나소닉 정도가 대안인데, 이게 지금 LFP 쪽을 생산을 할 수 있을 만한 캐파가 완전히 좀 들어왔느냐, 제가 알기로는 연말부터로 알고 있거든요. LG에스올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요거와 연결되는 거는 아마 수혜를 보게 되면은 ESS 쪽, LFP 쪽과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고리를 본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겠죠. 근데 이거는 가격이 다 하시는 것처럼 LFP는 가격이 그렇게 높거나 수익성이 높지가 못합니다. 그냥 QA 확대로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실적이 좀 단비례도 내렸으면 하는 쪽에서는 얼마나 그래도 나은 뉴스입니까? 요걸 쪽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시는데, 폭발적으로 실적이 팍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LFP는 P가 높은 쪽이 아니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그래도 호재는 호재죠. 그런 쪽으로 오늘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 뉴스 한번 볼까요? 뉴스까지 같이 보게 되면 눈에 띄는 제 뉴스, 파워 뉴스. 예, 또 코너 만들어가네요. 예, 파워 뉴스. 예. 원유 수출 늘자 파이프가 수요가 폭증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아제강, 그리고 세아제강 지주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강관에 들어가는 것들인데, 이게 지금 쿼터제 이후에서 그 다음에 관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거에 대한 확정이 좀 들어오기 시작해야 변화가 들어올 텐데 라는 쪽에서 좀 나온 뉴스를 나쁜 거 없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는 자꾸 세아제강을 또 보고 있는데, 핵심은 세아제강 지주거든요. 세아제강 지주 휴스턴 공장.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세아제강으로 알면서 뭐 매매를 하거나, 방송에서도 그래요. 제대로 좀 잘 모르시는 분이 세아제강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가장 큰 핵심적인 회사는 세아제강 지주가 갖고 있는 요 미국 공장과 함께 또 연결되는 게 또 뭐 고만간 얘기 나오잖아요. 그건 이제 알래스카 쪽에 어떤 그 좀 지역이 험한 지역, 그래서 기후적으로 좀 어떤 변화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지역들 쪽에서는 변화가 이제 고만간 쪽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약간 어떤 글로벌 공장과 함께 그래도 세팅이 잘 됐다라는 쪽들은 세아제강 지주의 세아 인터내셔널과 함께 연결되는 것들이 맞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미리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미치는 여파는 그냥 그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회사가 있지, 관심을 가져야지 라고 하는 정도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보고, 또 파워뉴스 세 번째, 예, 뭐 보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FLNG 드디어 한 8조 정도 수주를 받을 것 같다는 쪽이고, 해양플랜트 8조 싹쓸이, 삼성중공업이 강점이 많고 이것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고, 이제 드릴십 가지고 내적 있던 거 하나씩 조단입니다. 하나가 이것 좀 떨어내느라고 무지 고생했었죠. 네,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LNG 쪽에 FLNG 들어오는데, FLNG가 터미널, 부유식 수출 터미널이라고 보게 되면 FRSU도 있겠죠. 이런 쪽들도 다 강점이 있다. 그러면은 물론 현대중공업도 할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사업부는 지금까지 적자폭, 그러니까 업황이 좀 어려웠었을 때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해양플랜트 쪽들은 이건 돈 되는 사업이 아니야 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삼성중공업 쪽으로 많이 이직했고, 그쪽으로 많이 세팅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이것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되겠죠. 당장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삼성중공업을 끌어올리는 요인들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왜냐면 워낙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동안 좀 올랐었던 방산, 그리고 또 그다음 조선 이런 쪽들 차익 매물 나오고 좀 묵직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제 조금 있으면 2주 뒤에 그들이 돌아온다, 공매도.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한 부담들이 서서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도를 강하게 들어올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공매도를 가세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런 쪽에서 그렇게 뭐 현대중공업이나 나머지 종목만큼 막 올라온 것도 좀 적기 때문에, 제 느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배밖에 안 돼. 예, 그렇기 때문에 3년에 걸쳐 2배면 좀 고생한 거 아닙니까? 좀 더 쳐줘. 더 쳐주세요. 그냥 비나이다 이런 심정으로 이런 얘기도 있다라는 것들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시간으로 나왔던 종목들의 동향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 야간 선물은 0.16%. 그러니까 어제 ETF 같은 경우는 한국이 좀 강이기 때문에 나온 것까지 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정도입니다. 아직 크게 아직 지수와 관련된 쪽들은 오늘 아침부터 고민은 좀 할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큰 폭은 좀 없을 것이다 보고 종목과 섹터가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런 쪽에서 예탁금 늘어납니다. 시중도 같이 늘어납니다. 예탁금이 올라온 폭이 좀 더 낮기 때문에 그냥 패스. 그리고 요거 BDI 지수가 작년 11월달 이후 최고치, 그러니까 쭉 빠지다가 이렇게 돌아오기 시작해요. 이런 걸 본다 그러면 BDI, 그러니까 벌크선 쪽이죠. 그러면 패노션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 쪽에서 SCFI는 지금 컨테이너선인데 이거는 다 아시는 것처럼 관세 전쟁이 들어오게 되면 못 갑니다. 이런 쪽들은 제가 당연히 물류동량이 줄을 거를 걱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BDI는 좀 강하다. 요거 봐라 라는 쪽에서 이쪽은 벌크선 쪽에 패노션과 관련된 쪽들은 또 앞으로 좀 종목도 좀 탄력적이게 올랐다가 계단식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시간의 특징주 쪽으로는 눈에 띄는 건 요거 하나입니다. 일단 하나가 아니죠. 하나마이크론, 하나모터리얼즈 요 두 종목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일단 물론 당연히 증자했죠. 증자하고 거기다가 설비 투자하고 그거 가지고 실적이 서서히 나오는 쪽으로 보는데, 요거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삼성 물량이 드디어 들어온다라고 추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확인돼서 그러면 증자를 해서 설비 투자한 것 가지고 올해 실적은 더 기대가 되겠죠. 이런 쪽에 대한 리포트 한번 나오게 되면 한번 확인해보고 좀 다시 눈길을 가야 될지 이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봇 좋아요. 클로봇 좋은 회사고 열심히 로봇 쪽에 그런 표현 쓰더라고요. 짐. 그러니까 로봇의 짐, 그러니까 운동장 이런 쪽으로 보는데 훈련하는 쪽이죠. 이쪽에서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밖에 나머지들은 뭐 눈에 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쪽들 나오고 있고, 마음 AI 정도 살짝 움직이는데 이건 아직 뭐 강한 쪽들이 아니고요. 나머지 약한 종목들 보니까 유리기판 쪽에서 선별적인 종목들은 밀립니다. PPI도 강하다 보니까 밀렸는데 유리기판 쪽들도 지금 분위기는 일단 주도가 SKC 이쪽들이 지금 엔비디아랑 얘기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를 못하고 있는 뭐 이런 쪽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양쪽에서 무슨 변화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내가 지금 삼성 쪽에서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삼성전자, 삼성전기대요. 전기가 일단 파이프라인 쭉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 다 시제품 받고 이제 준비하고 있다 라는 쪽에서 기대감을 좀 높이다 보니까 삼성향 어떤 때는 YC캠 이런 YC 쪽 계열들과 함께 YC와 함께 움직이는 쪽들 나오기 시작하고, 필옵틱스 중심이 되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중에서 종목 따라 조금 좀 바뀌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도 일단 주도는 그래도 캠트로닉스 쪽은 또 삼성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주도냐 SKC 주도냐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분위기는 그래도 나오는 유리기판 쪽은 밀리면 언제든지 들어온다 라는 쪽에서 그냥 편한 건 필옵틱스 같아요. 그런 쪽에서 탄력들 보고 대응하는데 쫓아가지 마세요. 쫓아갔다가는 또 조금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어제 나왔던 시장의 동향들 한번 점검을 해보게 되면 로봇 아마 약간 GTC에 말씀드렸죠. 이것에 따른 기대감이 높다. 유리기판 하면 이제 필옵틱스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다. 주축인 모습들이고 주도적인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 같고, 임용 쪽들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수출보다도 이게 아마 수출 모멘텀 잘 되죠. 그리고 화장품도 지금 1월달 3월 10일까지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역대 최대 또 찍으려고 그래요. 이런 정도의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화장품이 다시 보긴 봐야 되는데, 과거에 보던 멀티플 쪽을 못 주려고 한다. 왜냐면 실적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런 부분들이 개별 기업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확장이 좀 못 된다는 쪽에서 누가 주도를 할 것이죠 지금. 그러면 예전에 실리콘투냐 아니면 아모레 퍼시픽이냐 LG생활건강이냐, 아마 요즘은 ODM 쪽이 강하더라고요. 코스맥스가 강하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나올 수는 있어도 주도하는 뭐가 좀 조단위 기업들이 나와서 이렇게 쭉 끌어놔야 좀 이쪽도 중요한 섹터구나 보는데, 지표들이 괜찮아요. 월별 지표다 이런 것들 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쪽인데 수출 데이터요. 이런 것까지 좀 주춤하고, 게다가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게 되면 수혜를 받을 것들, 1월달이 사상 최대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왔습니다. 겨울인데 들어왔어요. 그 보면 더 많이 들어오겠죠.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이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아마 거기서 나오는 임의용기기 쪽들 가서 일본, 동아시아 쪽들은 와서 관리하러 오신대요. 그러면 이라시마세 하면서 해야죠.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피부 관련된 쪽들, 톡신, 필러 이런 쪽들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계속 파메 리서치, 휴젤 이쪽들이 계속 주도하고 있고, 그다음 클래시스는 매매는 될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쪽들을 같이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조선 쪽은 미리 언급은 드렸습니다. 신주성과지수, 유남인포백스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신주성과지수, 예, 만약에 조정 나오게 되면 이거 가지고 조정을 빌미를 만들 것이다. 정확하네요. 시장이 그렇게 보네요. 그래서 신주성과지수를 좀 묵직하고 글로벌 발족에 60% 줄을 것이다. 라는 것들이 아무래도 부담감으로 작용한다. 빠질 땐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봐야 될 건 봐야 된다. 한쪽에서 엔진 쪽 예, 챙겨보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도 어제 동성화이텍 실적 나왔습니다.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런 분위기를 본다라고 했을 때 역시나 본행제 쪽에서 떠오르는 것들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아마 좀 기업들 쪽에서 좀 생각보다 덜 나온 회사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재 쪽에서.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 보시게 되면 지연된 것들이 좀 있어요. 지연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충격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를 이용을 하는 게 낫지. 이거 가지고 아유 안 돼 라고 보는 업황이 도는데, 거기다가 가다가 좀 업황 좋을 때 못 갔다 보니까 좀 빠지는 거 가지고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턴하게 되면 어차피 돌아옵니다. 그거 가지고 여기서 그냥 손절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기다렸다가 다시 다음 흐름을 볼 것이냐, 그거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저라면 심각하게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쪽에서 나머지 종목들도 거의 비슷한 변화가 들어오고 있고, 예, ABL 바이오 버티고 좀 턴하는지 이것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요즘에 좋은 오리온 같은 경우도 의외로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모펀드 쪽에서 매수 들어오면서, 오리온 볼까요? 들어오나? 예, 요 들어오네요. 이런 것들 보면서 변화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 밖에 의외로 지금 보면은 지금 AI 쪽에 대한 종목들 챙기기 시작하네요. 두산도 그렇고, 예, 그런 것들 보니까 효성중공업 이런 것들 챙기기 시작하니까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한미반도체, 하나비전 이런 거. 하나비전은 이거는 트레이딩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들어갔다가 좀 다시 올라오게 되면 정리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대감이 점점 차오르는 종목이죠. 그렇게 언급은 몇 번 드렸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SMYG엔터 와의 JYP만 뺍니까? 근데 예, 일단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엔터 쪽에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나머지 종목들도 디오이도 엔터 쪽이요, 예,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파마 리서치 휴젤 계속 관심이 높다, 이렇게 보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예, 오늘 일단 2025년 3월 10일 한국장은 일단 2530선에서 크게 벌어지는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을,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날 나올 변동을 좀 약간 어떻게 대응할까라고 시장이 고민하는 단계, 그런 쪽으로 보시고,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몇몇 가지 섹터들 주로 말씀드린 거 있죠? 그것들이 시장에서 조금 더 견디고 변화가 나올 가능성들이 있을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파워 뉴스 이런 것도 체크하시고 종목들 흐름들 보시고, 그러면서 오늘은 철저하게 종목에 따라서, 어떤 섹터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들에 따라서 좀 짧게 치고, 결국에는 만약에 금리가 이렇게 하향 안정화 됐을 때는, 미국이 안정화 된다 그러면 어떤 섹터가 갈 것이냐, 그러면 다시 개인적으로 반도체, AI 이런 성장주 이런 쪽들이 다시 턴을 이렇게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관심 가지고 다시 시장을 열심히 또 화이팅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오늘도 예, 어제 아침은 좀 충격 받으셨죠? 근데 그거를 좀 다독이는 시장 변화가 나오기를 정말 기원하면서 오늘도 화이팅을 외치는 예, 파워 시황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